안녕하세요. 카가이 남현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데요. 몇 해 전만 하더라도 전기차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중 한 명이었는데요. 게임 체인저 테슬라가 등장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더디게 성장할 것만 같았던 전기차가 소비자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금세 시장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내연기관 시대를 주름잡던 업체들도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는데요. 치열해진 전기차 시장의 중요 포인트는 바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입니다. 자동차를 구매하는 이유는 저마다 다양합니다. 연료 효율이 높은 차, 가족 구성원이 많아 크기가 큰 차, 조용한 차,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는 차, 오프로드를 달릴 수 있는 차 등 소비자들의 니즈는 각양각색입니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차량을 개발합니다. 내연기관 시대에서는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고성능 차량을 개발하기 위해선 엔진의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로터스 같이 경량화를 통해 엔진의 출력이 낮아도 운전의 재미를 추구할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고배기량 엔진이 자연흡기일 때 가장 맛있는 운전의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무게 배분까지 완벽하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결과적으로 거대한 엔진과 변속기는 앞뒤 무게 배분을 위해 점점 승객석을 침범하게 되고 실내 거주 공간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 시대에서 수십 년간 데이터를 축적해 해결했던 문제를 간단하게 처리했습니다. 바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해서인데요. 그거 내연기관 걷어내고 전기모터랑 배터리 얹으면 그만인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노입니다. 노. 초창기에는 내연기관 플랫폼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에서 차별화 요소는 바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데요. 승자와 패자를 확실하게 가를 중요 요소입니다. 지금부터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크기입니다. 나는 큰 차는 별로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니까요. 큰 차가 주는 쾌적함은 있지만 주차할 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운전의 맛이 떨어지죠. 그래서 저는 작은 차를 선호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차의 크기는 그대로인데 동일 세그먼트 모델과 비교해 실내 공간이 크다면? 이게 가능할 수 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전장 대비 휠베이스의 길이를 길게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엔진과 변속기를 위한 별도의 자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기모터는 바퀴에 축에 장착되고 배터리는 바퀴와 바퀴 사이 차체 정중앙에 위치합니다. 이런 방식을 스케이트보드형 플랫폼이라고 부릅니다. 스케이트처럼 바닥이 평평하기 때문인데요. 전기차 전용 플랫폼들 대부분 이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전장 대비 휠베이스가 길다면 차량의 크기 대비 넉넉한 실내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작은 차의 이점과 큰 차의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러나 애초부터 엔진과 변속기를 위한 자리를 고려하고 설계된 내연기관 플랫폼에서는 이러한 이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경량화입니다. 튜닝의 끝은 경량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포츠카도 아닌데 경량화가 중요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만큼 경량화로 얻는 장점이 많기 때문인데요. 경량화는 자동차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게를 줄일수록 효율이 높아지고 차량 각 부위에 가해지는 부하도 줄어듭니다.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자면 각각 무게가 다른 차량에 동일한 브레이크 시스템을 적용하면 당연히 무게가 적게 나가는 쪽의 브레이크 성능이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속하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죠. 무게가 적은 쪽이 좀 더 경쾌한 가속감을 선사합니다. 만약 내연기관 플랫폼으로 전기차를 만든다면 전기차에서는 필요 없는 설계들이 적용되어 있어 무게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차에 딱 맞는 필요한 요소들로만 구성된 전용 플랫폼이 좀 더 손쉽게 경량화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무조건 무게를 줄이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최근 출시되는 차량들에선 안전도 역시 중요한 부분인데요. 안전도를 확보하면서 무게를 줄이는 것이 키입니다. 내연기관 모델은 전방 충돌을 했을 때 엔진이 충격을 줄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만약 내연기관 플랫폼을 그대로 전기차에 적용한다면 충돌을 고려해 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구조물을 장착해야 합니다. 그래야 차에 탄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 지점이 무게가 증가하는 포인트가 됩니다.
반대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이런 문제를 사전에 고려해 설계를 진행합니다. 고중량의 배터리나 전기모터가 탑재되는 상황까지 사전에 계획하기 때문인데요. 또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사용되는 스케이트보드 형태의 플랫폼은 바닥에 위치한 배터리 팩이 차량의 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전기를 저장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의 강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주는 것이죠. 충전 속도는 전기차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영역인데요.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거나 부정하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충전의 불편함을 문제 삼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출시되는 전기차들을 보면 충전 속도를 높이는 데 집중합니다. 테슬라, 현대기아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간당 300kW 이상의 속도로 충전을 할 수 있는데요. 내연기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모델들이 빨라야 시간당 150kW 정도의 속도를 내는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배터리를 80%까지 충전하는데 기존에 40분이 걸렸다면 초급속 충전이 가능한 전기차들은 충전 시간이 20분 이내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내연기관 플랫폼에도 고전압 시스템을 넣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내연기관 플랫폼을 활용한 전기차에도 초급속 충전을 지원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내연기관 기반의 전기차들은 이런 초급속 충전 장비를 탑재하지 않습니다. 개발 시간과 비용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전기차를 고려한 플랫폼이 아니다 보니 차량 내부의 전장이나 구성을 할 때 훨씬 복잡해지고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드러납니다. 빠르고 저렴하게 전기차를 개발하기 위해 새로운 플랫폼을 설계하는 대신에 기존 플랫폼을 활용하는 제조사 입장에서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내연기관 플랫폼을 사용한 전기차들은 대부분 충전 포트가 전면에 위치합니다. 이런 전기차들을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해봤다면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한 모델들은 이런 사소한 불편은 없습니다. 전기차를 위한 완전히 새로운 설계를 적용했기 때문에 빠른 충전 속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능입니다. 달리지도 않을 건데 성능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 도달 시간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도에서 그런 성능을 뽐내면서 달리면 민폐의 운전자로 낙인 찍히기 십상입니다. 그렇다고 성능적인 수치를 완전히 덮어놓고 모른 채 할 수도 없습니다. 성능은 여유로움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속 주행을 하더라도 1000rpm에 가까운 낮은 엔진 회전수를 유지하면서 달리는 것과 3000rpm 이상을 찍으면서 주행하는 것은 운전자의 피로도와 차량의 내구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이유로 그랜드 투어링, 흔히 GT로 불리는 계열의 차량들은 고성능의 안락한 승차감을 갖추고 있습니다. 장거리를 여유롭게 달리기 위해서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연기관에서의 평가 잣대는 전기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첨단 장비의 적용 유무입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전기모터와 배터리를 모듈 형태로 얹을 수 있습니다. 배터리와 전기모터의 조합에 따라 성능이 결정되는 방식인데요. 하나의 플랫폼을 활용해 다양한 전기차를 생산해낼 수 있다는 것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장점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는 방식을 활용하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도 있습니다. 플랫폼 안에 서스펜션, 배터리 관리 시스템, 자율주행 관련 장비 등을 설계 당시부터 탑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다가올 자율주행 시대에서 동일한 플랫폼을 적용한 차량 간의 정보 공유도 가능해집니다. 완성도가 높은 자율주행 기술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요. 단순히 자율주행에만 한정되진 않습니다. 저희가 상상할 수는 없지만 첨단 기술을 적용하는데도 자유도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전기차 시대에서 플랫폼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집니다. 앞서 설명한 이유들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면 긴 주행거리, 효율적인 배터리 관리 시스템, 폭발적인 가속력, 안전한 차체 구조 및 강성, 그리고 첨단 장비를 적용하기 위한 호환성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기성 자동차 제조사들이 저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겠죠. 문제는 시간과 돈입니다. 전기차만 생산하는 테슬라의 경우
전기차를 생산하는데 모든 역량과 비용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미 만들어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이미 전기차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성 자동차 제조사들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내연기관의 생산을 갑자기 접을 수가 없으니 내연기관의 개발과 전기차의 개발을 동시에 이루어내야 되는데요. 당연히 비용과 시간이 전기차만 개발하는 업체에 비해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아직까지 테슬라에 대항할 수 있는 업체가 등장하지 않은 것도 이러한 이유가 결부된 탓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사용 중인 스케이트보드형 대신 추후에는 셀-투-바디라는 방식을 활용할 계획인데요. 배터리가 차체 곳곳에 장착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활용하면 배터리를 단순히 차량 바닥에만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차체에 B필러, C필러, A필러 이런 빈 공간에 분산 배치할 수 있어서 공간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차체 강성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별도의 배터리팩을 차량 하부에만 배치하던 스케이트보드형을 탈피하는 방식입니다. 경쟁자들이 쫓아오니까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새로운 방식에 도전하는 것이죠. 앞으로 전기차 시장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판단 기준도 보다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언급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참고하면서 전기차를 선택한다면 소비자분들의 후회는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만약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닌 내연기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전기차 구매를 고려 중이시라면 제가 앞서서 언급한 내용들을 조금이나마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그런 흔적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경량화를 이루었는지 초급속 충전을 지원하기 위해 뭔가 개선을 이루어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체크한다면 이 차가 소비자를 고려해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개발되었구나, 조금이나마 노력을 했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이상으로 카가의 남현수였습니다. 앞으로 더 재밌는 자동차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